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그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법 개정안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모신 분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에 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네. 큰 물살이 트여진 것 같아요. 네, 시작했죠. 네, 네. 연초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 얘기하면서 네. 꺼냈던 이야기인데 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추진을 강하게 하고 네.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오히려 좀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이거 네네, 뭐 추진하겠다, 개정안 연내까지. 네. 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안을 좀 살펴보면. 개정안은 평소에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추구했던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재벌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있고, 네. 이사회에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뽑는 사람들 좀 앉혀놓자. 다 대주주 친구들만 앉히지 말고, 이제 그거가 있죠. 집중투표제를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사회에 대주주와 친하지 않은 그런 일반 이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 그거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조금 뭐 한 명 정도, 한두 명 더 뽑자.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를 감시할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가능하게 하자. 이제 그게 원래 예전부터 그 시도는 계속 왔었고, 거기에다 추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그동안 이제 여러 해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 이제 알게 됐죠. 그렇죠. 상법에 있고 이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게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충실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고 주주를 위한 그런 충실 의무하고도 같은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말은 국가를 위해서지만은 사실은 거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도외시하고 나라에 뭐 도로 놓고 뭐 나라는 번듯하게 잘 됐으니까 국민들은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걸 주식회사와 주주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는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회사의 개념을 주주와 분리시켜서 이거를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렇다면 이거 그렇게 분리시키는 개념의 회사라면 그러면 여기에다 주주라는 거를 더 넣자. 그래서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그 다른 나라 선진국들 봐도 네. 이렇게 주주를 넣는 경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나라는 회사 안에 주주라는 개념을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포함하는데. 주주라고 명기된 나라도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죠. 우리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이제 한경협인가요? 네. 이게 정경련이 이제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경협의 네. 그 대기업 CEO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거 이러다간 네. 기업 망한다. 네. 기업 망하면 한국도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이제 또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이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게 예전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도 시도가 됐었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조금 더 그 성장시키려는 법안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계속 뭐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이익단체잖아요. 그렇죠. 이익단체고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모이신 단체고, 그런데 이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대주주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상법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대주주가 마치 경영권을 무슨 상가의 권리금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비싸게 사고 팔고 소액주주들은 이 낮은 주가를 견뎌야 하고, 그리고
뭐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빼서 대주주가 가져가는 그 구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이익 집단에서는 그런 반대 성명을 낼 수밖에 없죠. 그건 이해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제까지 좀 편하게 편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해왔던 이익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되면 더 눈치를 봐야 되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자본시장 민주화법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망한다라고 이제 엄살을 떠는데 그럼 미국 기업도 다 망했겠네요. 그러니까 저 요새 이 서학개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들이 해외 기업들에서 경험한 그들의 어떤 기업 경영, 그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뭐 배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 뭐야? 왜 우리나라는 이래? 그냥 한국 이제까지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려니 했는데 왜 우리 계속 이래야 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 프랑스 혁명 생각나네요. 프랑스 혁명 전에 루이 16세가 그 미국 독립운동, 독립혁명, 독립전쟁 거기에다가 지원을 보냈잖아요. 거기 지원을 간 프랑스 군사들이 가서 미국을 보고 나서는 이거 뭐야? 우리나라는 뭐지?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혁명의 일부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서양의 구조를 자본시장 시스템을 보니까 보고 나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능성이 꽤 높다. 이거는 지금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상당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초에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꺼냈던 이야기인데. 올해 대통령 말씀하셨죠. 근데 갑자기 올해 꼭 하겠다고. 이제 또 그 거부하는 여당, 여당 기업 로비가 세긴 센가 봐요. 지금 뭐 언론사들에서도 사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기업이 망한다,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사들이. 저희는 이거를 주장하는 제 입장은 평생 주식 투자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제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인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살고 우리나라 주식 주가가 오르고 회사 기업도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는 참 마치 옛날에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막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공부를 해도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지 하고 나중에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게 왜 이것 때문에 기업이 잘못되는지는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상법 개정을 했을 때 과연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법 개정이 그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가 주주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가 분통을 터뜨렸던 어떤 일들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걸까? 한번 좀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가장 잘 많이 당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적 분할. LG 화학 물적 분할. 그렇죠. 기업을 분사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대주주의 이익이 더 크도록 그 기업을 밸런싱을 하는 뭐 그런 쪽의 행위도 있고요. 예전에는 또 그런 일이 많았죠. 그 자식한테 회사 하나 차리라 해놓고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뭐 금융주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금융 쪽에서 좀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뭐 어떤 데는 자기 대주주가 학교 재단인데 배당을 어느 날 갑자기 적게 주더니 그래서 이상하다. 저 배당을 좀 받아야지 학교 재단이 그래도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 회사에서 기부금을 엄청 줬더라고요. 그 학교 대주주에게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 어떤 저축은행 한 군데에서 그 증권회사 대주주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저축은행의 우리 회장님께서 거기 또 그 자회사인 증권회사의 등기 이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그 회사가 그 해에 좀 장사를 좀 해서 한 15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그 중에서 한 50억을 성과급으로 빼가더라고요. 자기 개인 성과급으로. 예, 뭐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같이 제 가치보다 주가가 막 그 PBR이 너무 낮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PBR이 낮은 주식에다 투자하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유상증자예요. 예, 유상증자를 해서 소액 주주들한테는 그 증자 권리가 없고 그냥 대주주만 물건을 가져가게 그 싼 가격에 그렇게 증자를 해버리면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게 그 저평가돼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굉장한 큰 그 가치적인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죠. 예, 많이 다들 주식 시장에 좀 계셔 보셨으면 최근에 뭐 두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두산 로봇 그 합병 가지고 그렇죠. 우수한 기업하고 비유를 하고 이런 것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물적 분할도 열받지 다 열받긴 하는데 그 새로 회사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자식이 지분 갖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다 그냥 일감을 막 몰아줘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엄청나게 큰 회사로 만들고 나중에 그거 상장시켜서 그 상장시킨 나온 돈 가지고 또 뭐 이거 사게 하고. 그렇죠. 예, 대기업 그런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그렇지.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재벌 기업들의. 이게 결국은 다 모든 주주의 돈인데 막 이렇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가 싫거나 아니면은 눈치 보기가 싫거나 그러면 상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돈으로 해야죠. 자기 돈으로만 하면 되잖아. 남의 돈 땡겨 오지 말고 자기 돈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업들은 그냥 반대하지 말고 그냥 뭐 다른 거 다 정리해서 직접 그냥 상장 폐지를 하시죠. 뭐 자기들 돈으로만 하면 되지. 사실 이번에 그 기업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거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들마다 저한테 뭐를 물어보겠어요. 제일 먼저 삼성전자 이거 어떡하냐. 그렇죠. 나는 8만 원을 샀다. 나는 9만 원을 샀다. 그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우리나라 뭐 500만 명의 주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상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법 개정안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예. 저는 올해 초에 주가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랬죠, 2,900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가까이 갔었죠. 별로 저는 올해를 이제 행보장세로 이제 보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그 중에는 밸류업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월 2일에 그 윤 대통령의 상법 개정하겠다. 이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이나 그리고 부총리 같은 분들도 나와서 이거 상법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투자는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 같으면 사고 나빠질 것 같으면 팔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야 한국 시장 좀 좋아지겠는데 한국 주식 좀 사봐 이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그다음 셀코리아 해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파는 정시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셀코리아 할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바이코리아 할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보다 후진국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시스템 부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뭐 브라질에 투자할 때나 뭐 베트남에 투자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면을 많이 보고 투자하듯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개별 기업의 뭐 이익이 어떻게 되니 이런 것
또 보지만은 그것보다도 전체 시스템, 매크로. 예, 주식 자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삼성 외국인들이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쯤 됐을 때는 이제 법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예, 나도 그러면 이게 정부나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정부나 여당 쪽에서 이제 법안이 이제 나올 구체적으로? 때가 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거 아니구나. 라는 정치용 생각이 립서비스였구나. 들었겠죠. 예, 선거용.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저는 외국인들이 다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삼성전자 전문가가 되게 계시더라고요. 다 뭐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IT 용어를 막 말씀하시면서 HBM 쓰리가. 예. 근데 저도 삼성전자를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지만은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올해 삼성전자, 올 상반기의 삼성전자와 그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바뀌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마치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삼성전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아. 그래서 개별 이슈로 심지어는 망할 것 같아라는 분도 계실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6개월 만에 기업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그 주가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에 실망을 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샀다가 그걸 다시 파는 과정에서 저는 좀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는 확실하게 주가에 1차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이 늘으냐 적으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는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다운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죠. 예, 그런 분들이 과연 주주들한테 주주들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했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럼 미안한 마음과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잘할게요.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뭔가 예.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 오히려 상법 개정 주주를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망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이 역지사지로 보시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그 기업이 그런 경영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주주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답답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사실 굉장히 화가 나죠. 당연히 예. 남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뭔가 강한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들 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하자는 건데. 우리도 정상화 시키자. 예, 그 말이죠. 예. 근데 미국에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상법, 이 주주를 위한 이러한 이사회의 의무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재벌 체계의 그런 주식회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원래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주체는 경영자라기보다는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 나라로 보면 경영진, 뭐 사장이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정부라면 그 이사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모든 의사결정,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거는 승인이 되어야 돼요. 승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주총에서 승인이 돼야 되고요. 어떤 거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자기의 생각을 실제로 행할 때는 주주 모임 아니면 이사회 모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사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해외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창업자인데. 이사회에서 fired 하니까 그냥 나갔고 이사회에서 보니까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필요해. 다시 와 하니까 와서 다시 하고
이렇게 그 애플이라는 회사도 그 스티브 잡스라는 엄청난 대주주이기도 하고 엄청난 스타 경영인이기도 한 사람마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이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그냥 오너의 오너 친구분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오너의 그 거수기 역할. 그런 오너가 결심하면 우린 따라갑니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나마 조금 그 오너의 색깔이 좀 약한 기업일수록 이사회의 권한들이 조금 더 커지고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기업들의 이 반발, 아무래도 뭐 정치자금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업 돈줄이니까 미국도 보니까 뭐 엄청 눈치 보잖아요. 네, 로비력이 상당할 수밖에 로비력이 없죠. 상당하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론으로 정한 것도 저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야당에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시도가 있으면 여당, 야당 상관없이 로비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났던 상황이 많고, 뭐 가까이 2020년 12월인가요? 12월이고 법 통과가 2020년 12월 아니면 2021년 1월 그때 상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잘 관심이 없었겠지만은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집중 투표제도 하고 감사 선임 3% 룰이라고 해서 그거를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는 감사를 선임할 때는 3% 지분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원래 상법에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그게 자꾸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는 그게 3%만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으로 그때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법이 이상하게 법 문구가 달라져 가지고 무력화시켰구만. 무력화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전에는 대주주가 있으면 대주주 아들, 뭐 와이프 이렇게 특수관계인들 지분까지 포함해서 3%였는데 이제는 그래 확실하게 3%로 하는 대신에 따로따로 떼서 지분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 3%, 나 3%, 다 모으면 이렇게 모으면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감사를 뭐 뽑을 수 없게 뭐 그런 식으로 또 계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이 상법 개정안이 또 이상하게 또 바뀌지 않도록 이거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바에 많은 분들이 좀 공론화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로비를 받는 그 대상으로 일부 언론들도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알죠. 다 광고주인데 고객이 우리 돈 좀 더 쓸게 조용해 이러면 아니면 좀 우리 좀 편 좀 들어 그러면 하는 게 이제까지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의 역할이 오히려 크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상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 다시 삼성전자 외국인의 시각이 확 바꿔지고 또 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 잠깐 했잖아요. 2020년도에 법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실망스럽게 딱 바뀌는 순간 외국인들이 그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한국거래소를 한번 상장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무조건 이것 때문이야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